다수의 지지자들에게 연령과 나이 그리고 본인이 사는 지역을 거짓말로 응답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같은 민주당의 경선 경쟁자였던 유승희 의원 측이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김 후보와 캠프 관계자, 지지자 200여 명이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서 이런 여론조사 조작 논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의혹을 제기했고 유승희 의원 측이 고소를 한 거예요. 김영배 후보랑 캠프 관계자 3명을 고소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민주당의 유승희 의원 측에서 고소를 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부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게 바로 그 단체 대화방입니다. 김영배 후보도 직접 들어가 있는 대화방에서 이런 공지글이 올라왔다는 거고 2월 4일부터 이틀간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되던 터였다는 겁니다. 대화 내용 한번 보실까요? 특정 지역은 여론조사가 마감됐으니 정릉, 기름 쪽으로 응답돼야 한다라는 이른바 미션 같은 문자가 내려죠.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거주지를 속이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연령대 40대, 60대는 완료됐다. 20대, 50대로 전화를 받았다. 라는 메시지도 지금 현재 드러났어요. 공직선거법상 선거 구민의 성별, 연령 등 거짓 응답을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것은 안 됩니다. 김영배 후보 측은 경선 결과 불만에 따른 흠집 내기다.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건 뭐 그냥 민주당 내에서 의혹이 제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이념과는 상관없는 논쟁인 것 같고요. 정의진 변호사님, 팩트대로 법대로만 보자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김영배 후보가 저랑 나이가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현 정권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비서관을 했고요. 정책비서관을. 그다음에 현 정권에서는 민정비서관 하기 전에도 정책비서관을 갖다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성북구청장도 2번이나 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월 4일, 5일 이틀 동안에 민주당에서 그 여론조사를 했거든요. 예. 후보 적합도. 그런데 이때 지금 유승희 의원이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은 허위 응답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은 정원이 정해져 있었대요. 쉽게 말하면은 뭐 20대는 몇 명, 30대는 몇 명, 그 다음에 지역도 뭐 기름동이면 몇 명, 어딘 몇 명. 그러니까 그게 딱 차면은 내가 김 후보를 지지를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내 나이가 이제 40대, 50대인데 50대는 다 찼다. 그러면 이제 그 지지 의사를 표명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알고 이제 정보를 미리 입수해가지고 20대, 40대 찼다. 그러면 내가 30대임에도 불구하고 50대라고 속여가지고 김영배 후보를 지지한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 이제 후보가 됐다. 이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그 공천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모두의 그 여론조사 결과도 봤지만 공천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의 차이가 엄청나게 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선거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계나 사술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당내 경선, 정식 선거가 아니고 당내 경선을 방해했을 때에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이것도 형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요? 5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공직선거법입니까?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단톡방에 유승희 의원 측에 의해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단톡방에 김영배 후보도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사실은 당락을 좌우할 수도 있는 당선이 된 다음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근데 전 좀 재미있게 본 게 민주당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더불어시민당에서 굉장히 검찰을 비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네. 더불어시민당에서는 이거는 당내 일이고 집안일인데 왜 제3자인 검찰이 끼어들어가지고 정치검찰 역할을 하느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고요. 아니,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 당내에서 고소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네네. 집안일이라고 수사하지 말라. 이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집안일이라고 해도 그게 묻힐 수 있는 건데 집안에서 사실은 이제 부모 형제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이 형을 고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당에서 고발을 갖다 한 것을 제3자인 더불어시민당 물론 DNA가 같은 거로 판단은 되는데 네. 고발하는 것은 조금 어쨌든 이번 선거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고승덕 의원님께서 네. 판사 출신이시니까 드러난 어떤 카톡방을 보면
안암동 20대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라고 응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로 보이고 또 누군가 어느 지역은 다 찼다. 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응답이 돼야 한다라고 이른바 지령을 내리는 듯한 그런 메시지도 있었는데 네. 자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할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승희 의원 측의 의혹 제기가 있었고 검찰이 수사해서 이런 어떤 증거물로 이제 재판에 회부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검찰이 재판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그럼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공수처법을 위반했다라는? 예, 일단 뭐 카톡 그 부분은 굉장히 나쁘게 좀 들려요. 그러니까 만약 그것이 실제로 그 여론조사 실시하는 곳에서 정보를 김경배 후보 측에게 줘가지고 이거 찼으니까 이거 대비하라는 식으로 그 당심을 실어주는 차원의 어떤 그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면 사건은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일부 당직자가 개인적으로 김영배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보를 빼가지고 주는 경우는 이제 일개 사건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김영배 후보 사무실 쪽에서부터 이제 해가지고 증거가 만약에 그럼 누가 가르쳐 줬느냐는 당연히 지금 찾아야 되는 거고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했다는 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김경배 후보뿐만이 아니라 김영배 그 당심을 실어주는 다른 경선 후보자에게도 만약에 그러한 식의 정보 제공이 있었다고 하는 경우는 사건이 곱하기 N으로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 폭발력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잘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네. 지금 경선 여론조사 때 20대는 다 찼대, 네. 뭐 안암동은 다 찼대 라는 정보 후보들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몰라야 하고.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ARS 기계에 돌아가서 이건 기계잖아요. 기계가 물어보고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하는 건데 그럼 그 누른 것이 이제 컴퓨터 기록으로 간 그 정보를 지금 빼내줬다는 거거든요. 만약 카톡 내용대로라면. 지금 굉장히 보니까 심각하죠. 특정 지역은 다 찼다. 네. 정릉, 기름 쪽으로 다 팔아라는 것이 사실은 후보 캠프에서는 알 수 없는 거다. 알 수 없는 거니까 알아서도 안 되고. ARS 기계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컴퓨터 실시간으로 지금 연결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파장은 작지가 않습니다. 김용주 의원께서 당에 계셨으니까 이 사안 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까지 두 분 나왔던 이제 이야기 말고. 크게 두 가지죠. 보통 예.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내가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경우는 우리가 많이 접해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오늘 내가 여론조사에 당신 찍었어. 그거는 일반적으로 선거하는데 자유로운 그거는 얘기입니다. 되게 감사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정말 저렇게 누구는 그 안에 이제 특히 후보들이 여론조사 기관을 몰라요. 예. 여러 군데 있지만. 근데 그걸 누군가에 의해서 알려줘서 거기에서 누군가 정보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 더군다나 청와대 민정비서관 네, 출신에. 그렇게 문제가 될 것이고 다만 이제 그 단톡방에 어떤 성격이냐, 그 후보 지지자들만 있는 단톡방이냐, 아니면 그냥 그 지역의 여러 사람들끼리 하는. 그래서 실제 후보와 말하자면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강제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했느냐가 예. 아마 관건이고 그렇군요. 후보가 저 카톡방에서 어느 정도 열심히 활동을 했는가도 아마 이제 나중에 판결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유념해서 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 지적 주셨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은 저 단톡방의 성격이 김영배 후보의 캠프의 어떤 싱크탱크인지 아닌지도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김 후보가 저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규명이 돼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저 정보들 어느 지역이 찼다라는 게 과연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아닌지 그냥 풍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입증이 돼야 할 부분이다. 아직 입증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다 단정해서 안 된 단계라는 것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민정비서관 청와대 출신 김영배 후보의 현재 논란인 건 좀 분명히 보여요. 성민 교수님.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경선이 공정하지 않다는 그런 루머는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증거가 나오면 그럼 다른 경선은 공정한가 이런 생각도 좀 들게 해주고요. 그리고 요즘 시대는 이 카톡 메시지가 이제 거의 아주 범죄를 입증하는 가장 많은 증거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버닝썬 게이트 같은 경우도 카톡 메시지들이 되게 이제 많이 일파만 퍼져나가면서 문제가 됐는데 이 카톡으로 범죄를 저지르시는 분들은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자기를 올가매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도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번 이렇게 의혹으로 인해서 다른 민주당 경선들도 물론 여론조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민주당 경선에서도 떨어지고 분명히 누군가 이기고 누군가 떨어졌는데 거기에도 혹시 이런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게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라면 이건 좀 큰 문제인 거죠.